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오늘 단일 후보를 발표하겠다던 당초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측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중곤 교수님과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원래는 오늘, 예. 그러니까 19일에 야권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실무 협상이 뭐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대국민 약속은 일단 공수표가 됐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양보안을 내놨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김종인 그쪽에서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이건데 그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딴 거 아니잖아요. 유선을 5% 그래. 포함시키자. 5 내지 10%.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쟁점아닙니까? 최종적으로 5%라도 넣어달라. 이제 이거였는데 이쪽에서는 그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건 애초에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하튼 유선을 거기다 뭐랄까 감안해서 유선도 좀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합의된 거지만은 적합도 하고 경쟁력하고 하나는 적합도로 조사하고 하나는 경쟁력으로 조사해서 두 개를 가지고 합치자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거는 말이죠. 그동안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여기 관심을 가졌었거든.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승산이 있다. 승산 충분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약속이 됐고 또 그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이게 이 기대와는 달리 이제 어긋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줬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서 누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자기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그게 관심사거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선수를 친 셈이 됐네요. 그러면은 22일 날 결정을 하기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19일은 못했지만 그러면은 주말 그러니까 21일 날 여론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모든 조건들이 또 합의가 돼야 하는데 또 무슨 꼬투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정치사를,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보면 여러 번 이 단일화가 이제 시도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아름다운 그 단일화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 후보나 안 후보가 남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는 그 절차만 정하세요 이러면 또 모르는데 밑에서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실무 협상을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실무 협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떻게 후보에 대한 또 정당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이 있고 또 자기들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 실무 협상에서 꼬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그동안에 이 접근을 계속한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좁혀놨고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또 실무협상에서 또 다른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티격태격한다면 정말 국민 실망할 테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틀림없이 이제 그 이태규 그 사무총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당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아름답게 마무리 짓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안철수 후보가 오 후보 측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했는데 실무협상 들어가니까 이태규 사무총장이 오 후보 측에서 이제 적합도고 경쟁력 이것을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서 합치자는 거 하나오고 예. 당초는 10%를 주장했는데 5 내지 10%이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실무협상에 갔더니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적합도 고 경쟁력 그 조사 방법이고 그렇지. 유무선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가니까 10분만인가 뭐 15분 만에 깨진 거 아닙니까? 예.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떻게 보면 1인 정당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측은 국민의 힘이라는 큰 정당이 있는 거고 그쪽에 뭐 당대표도 있으려니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 재보선 이후 어떤 전국의 전개까지를 생각하면서 주판할들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좀 의사결정 구조도 다르고 협상단한테 미치는 영향력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이 유선전화 비율 이 부분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큰 걸림돌은 없지 않겠나 하는데 또 뭘 가지고 나와갖고 협상을 깰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에요.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하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대의를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거의 사실상 1인 정당이라 할 정도로 이 안철수 대표가 거의 뭐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거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거기다가 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또 이분은 가끔 가다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거기에 반응을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 당의 그 선대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그 결정이란다 이것을 오 후보라고 그 존중 안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은 있죠.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실무 협상에 들어가서 만약에 국민의당 측에서 또 뭐 다른 이유를 내걸어서 또 이제 이 협상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죠. 지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대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그 조건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 아닌가 분위기가. 근데 그랬으면 제발 좋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통큰 양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유선 전화 비율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안 쓰는 그 노인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층은 지금 60대 이상이 대부분 지지층 아닙니까? 예. 60대 이상은 ARS 오면은 꺼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 후보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이를테면 진중권, 서민, 이런 분들은 지금 시대에 무슨 말이지, 예? 유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던데, 저도 지금 고 교수님 생각 같아요. 뭐냐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론조사할 때 15%, 20%로 유선을 반영을 하거든. 예.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서 하지 말자는 것도 이제 좀 무리가 있고 또 뭐냐면, 그러면 거기는 보면,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수국골통, 60대 이상 노인들이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야 되고.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위에 그 보수도 떼내버리고 그러면 중도 진보만 가지고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어쨌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친다는 거 그것은 보수와 중도 합치는 거지 네. 진보가 합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수 세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도 5% 주는 거 그 정도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 후보 측이 많이 양보해가지고 5%라도 달라 했을 때 그건 저는 굉장히 많이 양보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실무협상도 실무협상이고 또 오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하는 것이 좋지 않아. 사감이라든가 감정이 섞여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때를 쓰느니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이냐 정신 이상자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것은 특히 나이 드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계 원로 아닙니까? 그런 분이면 뒤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자꾸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저는 누구 뭐 편들 생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뭐냐면 김종인 사실 대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비대위원장 대표죠. 대표 장기간에 걸쳐서 뭐 비대위원장을 계속 무슨 비대위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했으니까 그러면 어른으로서 말이지 또 당의 그 비대위원장에서 중심을 잡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안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오세훈이 될 수도 있고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가 국민의힘과의 공동 후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금 경기에 나설 사람을 두고 말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격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을 예사로 해버리면 이건 뭐냐면 서울 시민들 이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거든. 자기 선수를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개인적인 어떻게 어른이 말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인 문제라든지 뭐 공식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그 후보 당사자의 인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준다.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너무 나갔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너무 나간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견 김무성 전 대표 또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어제도 회견을 했고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나름대로 뭐 큰 그림이랄까 뭐 이런 것을 그린다는 소문이 많은데 또 이분들도 나서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트로이 목마니 문재인이 보낸 무슨 간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큰 어른들이고 아주 정계에서 원로급에 들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왜 자기들끼리 서로 피하 구분 못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내가 이 야권에 있어서 나는 뭐 중진이다, 나는 원로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이 기회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꾸 말에 자극적으로만 한단 말이죠. 그래 언론이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수도 아니고 직접 뭐 뛰어줄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근데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후보 단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피켓팅 하더라고. 거기서 단일화 그 협상장 앞에서 피켓팅. 사람들 아니라도 지금 단일화 모든 국민들이 하는데 무슨 피켓팅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데 대신에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고 뒤에서 도와야지. 왜 자기들이 안 나섭니까?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가 그 사람들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나서면은 올 표도 떨어져. 그러니까 전면에는 후보들만 나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얼굴을 자꾸 내세우냐. 그 점에서는 아마 시민들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든지 그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 말이 딱 맞는 말 이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싸움을 붙이고 흥정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스스로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내 얼굴을 낼 때는 아니다. 내 목소리를 낼 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데는 여론조사를 자꾸 해보니까 야권 단일 후보만 되면 박영선은 훨씬 이길 수 있다. 이제 그게 자꾸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선이 결승이다. 예. 결선에 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본선에 뭐 이런 생각으로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양측의 저 단일화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더 싸워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이래 됐거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야권의 여론조사가 박영선보다 최소한 10% 이상 올라가야, 그럼요. 그래야 선거에서 이 박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서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야권이.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선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선거는 3일 전에 뒤집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하면은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두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단일화가 안 된다. 안 되죠. 예. 서로 감정이 생기잖아요. 지지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에이 상대 저 후보 안 찍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단일화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뭐냐면 보궐선거가 되면 우선 투표율 자체가 또 낮아집니다. 낮죠. 예? 낮아지는데 그걸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이 저 보수 또 중도 세력 이 유권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투표용에 많이 나가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안철수가 되건 오세훈이 되건 서로 상대방이 이건 우리 후보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나가. 이래버리면 그러잖아도 지금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만약 이쪽 세력에 빠져버리면 유권자들이 빠져버리면 뻔하잖아요. 그럼 박영선을 위해서 이 사람들 선거운동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같은 편이고 같은 세력이고 한 몸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철수가 됐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든지 말든지 또 오세훈이 됐다 국민의당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못 이긴다는 거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 오래전부터 문재인에 대해서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야당복은 있다. 야당복. 예. 야당이 하도 엉터리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고 가도 뭐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이 지금도 40% 이상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전부 야당 탓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든 간에 뭐 지지율이 좀 나온다는 게 본인들이 잘해서 또 그 무슨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당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LH 투기 사태다. 뭐 이런 부동산 투기 또 집값 폭등 뭐 이런 것에다 겹쳐갖고 거기에 윤석열 효과까지 겹쳐서 온 거지. 야당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사실 그 결정적인 그 모멘텀 했거든. 그럼요. 그런 데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그다음 우리 당원들이 준 데 대해서 정말 내가 혼신의 노력으로 진지함으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보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자기가 잘라서 지금 지지율 높은지 알아요. 아까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이에요. 뭐냐면 20대 총선 때 자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다음에 또 21대 총선.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들이 헛발질하고 해가지고 다 뒤집어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된 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야당 후보가 된다 해서 야당 후보가 잘 돼서 또 야당이 잘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시금방지게 이렇게 고개 쳐들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표를 안 주거든요. 그거 이번에 절실히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이 여권은 여러 가지 카드들이 많습니다. 뭐 돈 뿌리는 수도 있고 조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집권당이 또 문재인 정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든 국민의당 쪽이든
이 선거 대책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실무 그런 협상 거기다 맡겨놓고 당 차원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박영선 후보만 하더라도 민주당 무슨 내가 칭찬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하고 뭐 책임지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남민순, 진선미, 권민정 탁 사퇴시켜버리고 오면서 후보 단일화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또 뭐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또 전 서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뭐 10만 원 준다든가 막 이렇게 선심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사실은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판이 상당히 기울었었어요. 왜냐하면 가덕도에서 뭐 문 대통령 배 타고 가면서 가슴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장 선거 할 때는 그 뭐 헬리콥터만이 막 뿌리겠다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갔는데 윤석열 사태가 결정적으로 이 분위기를 또 반전시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저 사람들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만 야당이 무슨 정책적 수단 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전에 가서 또 무슨 뭐를 또 내놓을지도 모르고 무슨 터뜨리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터뜨려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그런 거 예의주시하면서 방어, 공격 이런 모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는 별로 우리는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사즉생, 생즉사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 일을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때는 일을 깔끔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깔끔하게 하잖아요. 이쪽에 가지고 막 협상한다고 서로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뒤에 서로 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 세 사람 싹 쳐버리고 말이죠. 또 이해찬 전 대표가 1인당 내가 좀 10만 원씩 주겠다니까 당장 받아서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면 이 속도감이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야당이 돋보여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서도 앞서가는 이런 야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격적으로 오세훈 후보 측안을 받아들이면서 위태위태에 대한 후보 단일화에 어떤 극적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1차 19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됐지만 22일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25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 논리에 따라서도 움직여가고 굴러가게 되어 있는 속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단일화가 되어야 뭐 누가 사퇴했느니 그런 도장 없이 깔끔하게 후보 단일화 한 사람만 딱 나와야 효과가 큽니다.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결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이 교수님이나 저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빙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양측이 좀 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정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